아니 초등학교 주변이면 밝고 좋은 건물들만 있어도 모자랄 판에 무슨 수상한 건물이라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교육 환경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건물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건물들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뭘까요, 네네? 복도 사이로 방이 다닥다닥 저렇게 붙어 있고요. 네.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빨간 조명의 방 안에 거울과 침대가 있습니다. 뭐예요, 저게? 이 업소 겉으로는 마사지 업소다 이렇게 간판을 내걸었지만요. 사실은 성매매가 이뤄진 바로 그 현장입니다. 뭐라고요? 서울 광진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아니었습니다. 어머나. 다시 말해서 학교 주변에서 채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불법 성매매를 해온 마사지 업소 중 4곳이 경찰에 적발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해괴 망측하고 이거 경악스러운 곳이에요. 하재근 평론가 뭐 하는 곳이에요, 그 진짜. 너무 황당한데 학교 근처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 업소들이 사업자 등록이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네 업소가 이제 적발이 됐는데 4군데 다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머나? 또 어떻게 등록이 돼 있냐면 네. 한 곳은 보드 카페업 이렇게 등록이 됐고 3곳은 미용 재료 도소매업 그렇게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등록을 해놓고 뭐 간판은 마사지라고 달거나 아니면 상호도 없는 상태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뭐냐면 저 중에 한 곳은 11년에 걸쳐서 6차례 단속이 되긴 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6차례가 단속이 됐는데 단속 됐는데도 버젓이 하고 있어요? 주인만 바꿔서 어머나. 영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단속에 걸린 다음에 새 업주가 인수하면서 상호를 바꾸면 계속 영업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 경찰이 4곳을 이제 단속하면서 네. 2곳을 철거했고 적발된 업주 종업원 등 14명을 검찰로 넘기면서 또 이제 철거된 업소들의 성매매를 오랜 기간 묵인해온 건물주까지 아하. 함께 입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건물주는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최진명 교수님 네. 듣고 보니까 너무 기가 차요. 그런데 이건 법의 맹점, 허점을 그대로 악용한 건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에 이 넓은 서울에 아마 전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넓은 서울만 보더라도 저런 곳이 진짜 딱 4곳만 지금 있을까요, 서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단속된 실적이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최근 2년간 서울에서 저런 형태로 불법적인 성매매를 했던 장소들이 단속된 것만 227곳이에요. 이렇게 많고요. 세상에. 더 황당한 건 이 중에 80%가 넘는 189곳이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단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찰은 지금 현재는 3차례 이상 단속이 되면 고질적 불법 업소로 규정을 해서 폐쇄하겠다고 밝혔는데 아까 네. 하재근 평론가 얘기했잖아요. 6번 단속 그러니까 6번. 또 해요. 네. 사람을 바꿔가면서. 어머나. 그 업주건 바꾸면 또 계속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그래서 무슨 맹점이에요, 이게 맹점이에요. 진짜. 반드시 바로잡아서 한 번이 걸리더라도 폐쇄시켜야죠. 네. 사람 바꿔서 또 한다고 해서 그걸 용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는 부분이나 틈이 있는 부분은 메꾸고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기 위해서는 철거 요청을 할 수 있는 교육 지원청 그리고 실제 철거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하, 얘기 듣고 보니까 세상에 이게 세상살이가 간단치 않은 게 저 건물을 단속하고 또 철거하는 이게 각각의 기관이 다 섞여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권한이 각각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실질적인 폐쇄나 철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사실 2021년에도 창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기관별로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빨리빨리 철거나 폐쇄 조치가 되지 않았던 사례가 아하.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유해업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성매매 알선법도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교육환경법 위반도 될 수가 있어요. 아, 여기도 그러네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사는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하고 이 수사의 내용을 가지고
그 감액에 이 통보를 해주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에게 철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하. 그게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자체장이나 행정기관장만이 폐쇄 조치를 하고 계고장을 날려서 이걸 또 철거를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철거를 해서 해주세요라고 해서 자진 철거가 되지 않으면 비로소 행정 대집행이라고 해서 강제 철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 권한이 다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세 기관이 정확하게 공조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점이 좀 맹점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한이 나뉘어져 있는 것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치더라도 협조나 공조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모르긴 몰라도 후진적 행정 같아요. 이런 우리 사회를 좀먹는 이런 건물, 이 시설 하나 철거하는데 몇 개 기관이 공조가 안 돼서 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니탄내탄하고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요? 이건 정말 시스템부터 제대로 손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런 못된 인간들 또 법의 철퇴가 내려지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